오강수가 당신이 버린 아들이야? 독고탁은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던 장미애가 자신을 배신하고 속였다는 생각에 미쳐버릴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며칠 전 독고탁은 장미애의 오래된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한 장의 사진과 종이 조각을 발견하였습니다. 사진에는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시절의 장미애가 있었고 그 뒤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기 오강수. 독고탁은 서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의심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오강수와 장미애를 점심에 초대하고 오강수의 숟가락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장미애의 빗에서 머리카락 샘플을 몰래 챙겨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도착하였고 봉투를 뜯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장미애 오강수 생물학적 모자관계 일치 99.99%. 독고탁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종이는 불에 타듯 뜨거웠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토록 곁에 있던 사람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숨겨왔다는 사실이 독고탁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더는 참지 못하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장미애는 방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독고탁은 유전자 검사지를 장미애 얼굴 앞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장미애는 종이를 바라보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떨어뜨렸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여보, 그건 말 돌리지 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당신 입으로 말해봐. 오강수가 당신이 낳은 아들이야? 장미애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 애가 오강수야. 내가 낳았고 내가 버렸어. 독고탁은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한참 장미애를 바라보다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그 애를 버리고도 날 만났다고? 나한텐 단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우리 셀이 키우면서 그 애가 동복 오빠인 것도 숨기고? 장미애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그땐 정말 살 수 없었어. 가진 것도 갈 데도 없었고 그 애를 지킬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그 애를 술도가 앞에 버렸냐? 그리고 모른 척하고 들어왔어? 나는 그 아이가 살아있는지도 몰랐어. 세월이 흘러서야 알았고 그때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 독고탁은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그걸 끝까지 숨겼어? 우리 가족이 다 망가질지도 모르는데? 그 순간 방문 틈에서 조용히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독고셀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렸고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세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세리는 입술을 떨며 물었습니다. 강수 씨가. 제 오빠예요? 장미애는 다급히 손을 뻗었습니다. 세리야, 미안해, 엄마가. 세리는 그 손을 밀어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공금 횡령한 것도 교수님 만나지 말라고 한 것도 다 이거 때문이었어요? 세리야, 오범수 교수님. 그 사람 제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세요? 근데 교수님 동생이 제 오빠라면 저 그 사람 못 봐요. 못 만나요. 장미애는 무너져 내리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널 지키고 싶어서 그랬어. 아니요. 엄마는 지킨 게 아니에요. 숨긴 거예요. 엄마도 아빠도 저한테 진실을 말할 용기도 없었던 거예요. 세리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전 그냥 가족을 믿었어요. 사랑도 믿었고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못 믿겠어요. 그 말에 독고탁은 서류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장미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세리는 문을 박차고 나갔고 문이 쾅 닫히며 집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장미애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세리야, 엄마가 너무 늦었지.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 형수님, 몸은 좀 괜찮으세요? 오홍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전과는 다른 결이 담겨 있었습니다. 걱정과 미안함,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마음까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태어난 마광숙은 다시 술독가로 돌아와 장부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아직 회복이 다 된 것은 아니지만 그녀는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광숙의 휴대폰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는 동석 씨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광숙 씨,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을까요? 술도가 앞에 있습니다. 마광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겉옷을 챙겨 밖으로 나섰습니다. 대문을 열자 한동석이 두 손에 종이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갈비탕입니다. 근처에서 제일 맛있다고 해서요. 마광숙은 피식 웃었습니다. 회장님은 참 꼭 이런 식으로 성의를 표현하시네요.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진심은 담겼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그럼 마당에서 잠깐 얘기하죠. 하지만 두 사람의 짧은 대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대문 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회장님이시네요? 오천수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오웅수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며칠 전 병원에서 마광숙이 쓰러졌을 때 자신이 곁에 없었다는 자책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런 데서 뵙네요. 한동석이 가볍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분위기는 곧 싸늘해졌습니다. 오천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회장님, 들었습니다. 형수님께 술도가 일을 그만두라고 하셨다면서요? 네, 광숙계가 힘들어 보여서 그냥 쉬시라는 마음에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알겠지만 그 일에는 관여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응수는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날 병원에 갔을 때 제가 너무 늦었어요. 형수님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도련님, 마광숙은 잠시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더 회장님이 하는 말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겁니다. 오응수 씨. 한동석이 조용히 말했지만 오응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형수님을 아직 형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의미가 얼마나 무거운지 한 회장님은 모르시겠지만요. 그 말은 칼날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들, 제가 부탁드릴게요. 한 회장님은 그런 마음으로 온 거 아니에요. 형수님도 너무 순하십니다. 세상에 다 진심이 통하는 건 아니라고요. 오응수는 말끝을 흐리며 먼저 나가버렸고 오천수는 마광숙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며 뒤따랐습니다. 둘이 떠난 뒤 한동석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광숙 씨,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앞서 나갔네요. 아니요, 이해해요. 도련님들 말이 맞아요.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많은 걸 안고 살아왔거든요. 회장님도 그걸 좀 더 천천히 알아가 주셨으면 해요. 그럴게요. 급하지 않게. 당신이 편해질 때까지 기다릴게요. 한동석은 종이봉투를 건네주며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가 골목을 따라 걸어나갈 때 마광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요, 그 갈비탕 진짜 맛있어야 돼요. 그 말에 그는 뒤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입맛 까다로운 거 이미 알고 있어요. 그날 저녁 마광숙은 조용히 앉 채 주방에서 혼자 밥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 놓인 갈비탕은 이미 반 이상 사라져 있었습니다. 한술 뜰 때마다 생각났습니다. 그 사람 생각보다 꾸준하고 또 귀엽네. 그녀는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생각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동석은 다시 술도가 근처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무언가를 사들고 오진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을 걸고 그녀가 대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광숙 씨, 또 뭘 사오신 건 아니죠? 아니요, 그냥 보고 싶어서요. 그 말, 지금 상황에서 좀 위험해요. 알아요. 근데 그 마음까지 숨기면 제가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요. 마광숙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갈등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 중심에서 흔들리는 진심 하나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마광숙은 도련님들의 방에 찾아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천수도련님, 흥수도련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두 사람은 놀란 얼굴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제가 너무 버거운 마음을 안고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분 덕에 다시 마음 다잡았습니다. 오천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희가 더 잘 지켜드려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도련님. 지금처럼 곁에 있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에요. 그녀의 말에 오응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 회장님하고는 좀 더 천천히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수님이 상처받으시는 건 저희도 원치 않아요. 네, 도련님. 그럴게요. 천천히 조심히 가볼게요. 그렇게 마광숙은 또 한 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 안에 조금씩 설렘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렘은 그녀가 마주한 갈비탕보다도 더 따뜻했습니다. 한편 오범수는 연구실에서 문득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지 한참이 지났지만 독고세리에게선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건가?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세리의 필기노트를 바라보다 이내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음만 울릴 뿐 아무 응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그는 곧장 독고세리가 자주 가던 학교 근처 카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그녀는 없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온 그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혹시 우리 마지막 대화 때문인가? 며칠 전 그는 무심코 요즘 왜 자꾸 피하냐는 말을 내뱉었고 세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니요. 그냥 바빠서요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범수는 그 눈빛에서 분명한 회피를 읽었습니다. 설마 그 한마디가 부담이 됐던 걸까?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책상 서랍에서 세리가 남기고 간 연습 노트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교수님, 수업 재밌었어요. 다음에 커피 사드릴게요. 작게 적힌 메모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아릿해졌습니다. 오범수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문자를 보냈습니다. 세리야, 괜찮으면 연락 줘. 전송 버튼을 누른 뒤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한 채 한참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세리는 낯선 골목 어귀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 놓인 낡은 대문을 멍하니 바라보며 손에 쥔 한 장의 종이를 꾹 쥐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출생신고서 사본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독수리술 독가에 불어오는 또 하나의 진실, 다음 이야기에서 밝혀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더욱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은 방송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된 개인적인 해석이며 실제 방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사랑, 그리고 감동을 전하는 KBS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드라마 리뷰였습니다.